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궁 진희보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니까요. 제자도 뭐 인간인지라 좀 마음의 재정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한 2달 가량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앞으로 또 꾸준하게 도움되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네. 2026년도도 양력으로 보면은 제 2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2026년도에는 내가 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궁금해. 그래서 2026년 네. GT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GT분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병원년이잖아요. 2026년도가 말의 해운년을 이제 맞이할 건데 이미 벌써 병원년의 운세에 대한 부분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어떤 기운을 먼저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GT 자체가 2026년도에는 흐름이 저는 아주 좋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원래 GT라는 특성 자체가 이게 먹을 복이 조금 많이 갖고 타고났어요. 그리고 여성분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갖추고 있고, 남성분들은 머리가 지혜롭게 해서 뭔가 일적인 부분으로 능력을 조금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타고나셨는데 2026년도 역시 내가 일에 대한 부분으로 좋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정받는 거, 인사이동,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런 게 조금 희소식이 될 것 같고, 또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해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 GT 분들도 역시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 장사를 상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뭐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움직이는 게 맞나?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 뭐 직장을 옮기는 게 좋을까? 장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라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운기가 들었을 때는 뭔가 도전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GT분들이라고 해서 10대부터 뭐 7, 80대까지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각의 나이들이 있잖아요. 또 내 위치와 또 내 환경이 조금 많이 틀리긴 한데 이분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GT라는 자체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를 타고났어. 진짜 하늘이 내린 큰 부자 뭐 이런 사람들도 타고난 게 있지만 어떤 내가 2026년도에는 어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나한테 성취가 된다.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갭 투자하는 분들이거나 뭔가 이렇게 부동산적인 부분이 됐던 주식이 됐던 이렇게 뭔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던데, 그런 분들 역시 난 좋은 희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GT분들 금전이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예. 이 시기로 봤을 때 몇 월 달 정도부터 좀 확실히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7, 8월 달은 돼야 되지 않을까. GT분들이 2026년도에 시작은 나쁘진 않습니다. 좋게 흘러갔고 또 흘러갈 거고, 근데 완연하게 가을은 아니더라도 여름에서 이제 7, 8월 달이면 좀 덥죠. 여름인데 그 여름쯤 돼서 더 내가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뭐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때 조금 더 많이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시는 움직임이 보이고, 어떤 내가 금전적인 뭐 부동산적인 부분이거나 어떤 갭 투자나 주식 이런 분들한테는 7, 8월 달이 되지 않을까,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는 7, 8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도 있을까요? 오히려 4, 5월 달. 4, 5월 달은 완연한 상반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거의 중반기로 넘어갈 무렵인데, 그 무렵에 좀 4, 5월 달 정도 되는 그 시기 때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미스가 좀 따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상반기가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네요. 첫 스타트 상반기는 괜찮은데 이제 중반기 넘어갈 무렵쯤 되는 이제 4월 달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2026년도에 가장 좋을 것 같은 나이가 있으신가요? 오히려 이제 42살 되시는 분들과 54살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2026년도가 되면 43살이 되고 55이 되는 거죠. 네.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든 나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운기라든지 직장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좀 많이 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이제 43살 되시는 거고 2026년도에 이제 55세가 되시는 분들을 일단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2026년도가 나한테 행운의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양력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신년 운세는 좀 언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신년의 운세라고 하면 뭐 양력으로 요즘에는 음력 양력 많이 안 따지는데 저는 아직까지 음력으로 이제 점을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1월달 양력 1월달에 돼서 신년의 운세를 해운년 딱 달고 달력을 바뀌고 나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양력 11월달 12월달에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해운년에 이미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운기는 이미 이 하반기 11월, 12월 달에 이미 들어와서 움직이는 게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또 있고 또 무언가 선택을 또 집을 사는 것도 장만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창업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시작하는 게 괜찮은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 사주마다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히려 괜찮은 게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는 분명히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뭔가 시작하기 전에 그때 점사를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내 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움직이시고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 있고 더 나을 거다. 그리고 한 해에 대한 내 금전운은 어떨 거라든지 또 우리 집안은 조금 평안할 건지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흘러갈런지 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뭐 2026년도 GT분들 한 해 시작 흐름 괜찮을 거라고 보니 희망 갖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궁 진이보살입니다. 2026년도 네. 선생님과 운세를 여쭤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소띠분들의 병오년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2026년 소띠분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많이 움직이는 만큼 기회가 온다. 일단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는 나한테 기회도 와야 잡을 수 있는 거고 포착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먹거리가 됐던 일거리가 됐던 다 어떤 기회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소띠분들이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 사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나 소띠라는 자체가 굉장히 성실함을 부여받고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띠분들이 어떤 기회에 대한 부분에서 나한테 이 병원년 자체가 기회가 펼쳐지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의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전운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이 기회라는 것 자체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금전운도 나는 잘 흘러간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금전운이 대박, 우리가 사실 대박이라는 게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뭔가 대박이라고 참 말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내 환경은 그대로인데 뭔가 갑자기 하늘에 로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진짜 내 삶이 갑자기 뒤움박 바뀌듯이 이렇게 딱 변화가 되지는 않고 힘들지 사실은. 근데 진짜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큼 내가 한 해 좋은 일이 한 가지만 있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인생의 대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또한도 기회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 한 해 2026년도에 승진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승진을 못하면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올 한 해 승진도 내가 노려볼 수 있는 그 기회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대박의 해운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집을 구매를 했는데 여태까지 뭐 전세로 살다가 아니면
월세로 살다가 이렇게 새로 살다가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일 저질러 봐. 이래서 집을 대출을 조금 많이 꼈지만 그래도 집을 매매를 했는데 그게 생각지 못하게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저한테는 대박인 거예요. 그쵸. 딱히 뭐가 대박이 뭐 로또 당첨돼서 이 대박이라기보다 내 삶의 환경에서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한 해 해운년에 대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문서운이 좀 좋은 편인가요? 2026년도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문서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 부동산적인 거, 진짜 여유가 많아서 갭 투자하거나 진짜 세를 줄 정도로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세를 사는 분들도 집을 사서 또 다른 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금전운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또 나한테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금전운이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소띠분들이 추진력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있어. 근데 또 우물쭈물할 때는 귀가 얇아서 또 굉장히 우물쭈물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데 2026년도에는 조금 내가 포부를 갖고 좀 모험하듯이 좀 질러본다라는 생각을 조금 밑자락에 깔아놓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럼 반대로 좀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6년도에는 좀 팔 수 있는 운이 있나요? 지금 집값이 조금 뭐 강남권 빼놓고는 서울 강남권 빼놓고는 부동산적인 부분이 지금 대출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이 부동산적인 부분이 2027년도까지는 조금 주춤할 거라고 저는 봐요. 대부분 이게 뭐 강남권 뭐 이렇게 좀 진짜 집값이 거의 크게 요동이 없는 부분 빼놓고는 경기권부터 시작해서 지방권도 그렇고 또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강남권 제외한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2027년도까지 빨리 집을 구매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보고 매매 역시 이거는 진짜 매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개개인의 사주를 조금 보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집값 내려갔을 때 매매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맞는 얘기긴 한데 내가 내 운기에서 이거를 손해보는 느낌처럼 들더라도 빨리 매매를 해놓고 내가 다른 세문서를 잡아서 오히려 쌤쌤이가 되는 격이 좀 있어요. 그 사람 운기에서 뭔가 다시 새로운 게 채워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매매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어떤 분한테는 매매를 하지 말고 한 해만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매매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사주를 보고 말씀드려야 돼서 약간 호불호는 좀 있다. 근데 매매에 대한 부분은 판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집값 떨어졌으니까 이때 내가 내놓는 게 손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이제 뭐 20대건 뭐 60대건 그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연애운이나 결혼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재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혼율이 진짜 뭐 전 세계에서 뭐 4위라 그랬나? 이랬던 것 같은데 이혼율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고 누군가하고 의지해서 이렇게 내 편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진짜 가정을 탄탄하게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동반자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는데 늦지막히 또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무조건 결혼해라 이런 것보다 궁합이 100%라고는 사실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남남이 만나서 성격이 너무 다른데 하지만 진짜 꼭 없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 궁합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려고 궁합을 조금 보셔라. 그리고 뭐 결혼을 시작을 하시든 좀 하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소띠분들이 홀로
우뚝 서 있는 형국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홀로 우뚝 서 있는 걸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 굉장히 좀 외롭고 고독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나이대들이 있어요. 이 소띠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홀로 있는 분들이 조금 우뚝 서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짝 어느 정도 50%만 맞아도 100에서 50%만 맞아도 50%는 안 맞아도 나하고 갈 수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한번 주변에 내가 마음 둔 사람이 있다 하신다면 궁합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먼저 한번 손을 내미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꼭 결혼이라고 하기보다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는 거니까 2026년도에는 작년, 재작년 이때 몇 년까지는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해운년에는 내가 옆에 누군가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2026년도에 좀 소띠분들에게 좀 좋은 시기와 조심해야 되는 시기를 뽑자면은 한 몇 월 달 정도일까요? 우리 소띠분들한테는 9월달, 이제 9월달인데 이것도 한 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살은 거잖아요. 9월달이면은 양력으로 9월달을 조금 잘 넘어가시면 그때는 좀 가을쯤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양력으로 9월달 정도 되면 그럴 때 약간 뭐 사고라든지 또 내가 이별이라든지 좀 어떤 부딪힘, 마찰, 충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9월달을 조금 주의해서 잘 넘어가신다면 그래도 나 반 이상은 잘 흘러왔으니까 나머지 하반기도 2026년도 하반기도 잘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소띠분들 화이팅 하시고 근면성실을 갖고 타고나신 이 장점을 활용하셔서 때로는 일하는 거 힘들고 하지만 다시 으쌰으쌰 하셔서 2026년도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2026년도 운세를 궁금해하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나이가 이 범띠분들의 2026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범띠분들 참 뚝심이 있는 띠들 중에 한 사람들이고 또 고집도 강하고 주관도 뚜렷하고 나만의 신념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2026년도에는 좀 밀고 가야 된다. 병원년 이 말의 해운년에 네가 먼저 1등 할래? 내가 먼저 1등 할래? 뭐 이런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범띠분들은 2026년도에 그러면 경쟁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환경에서 일적인 부분 뭐 승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신다면 이쪽 가게와 저쪽 가게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음식에 만약에 음식점이라고 치자면 전혀 다른 집이라고 할 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팔아. 근데 저기는 삼겹살 집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조금 올 것 같은데 이 호랑이띠 범띠 분들이 2026년도에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2026년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이분들은 집안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또 성인이라 할지라도 좀 나만의 좀 약간 우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뭐 괜찮았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적인 거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뭐 계속 꿈만 꾸면은 조금 안 좋은 어떤 부분이 느껴지고 혹시 신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나 왜 자꾸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지?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지금 벌써 2025년도 이 하반기에 그런 문제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6년도에 벌써 운세를 타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범띠 분들이 2026년도는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을 떠나서 내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그런 고민과 근심이 조금 많이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꼭 가까운 곳에 가셔서 점사를 조금 한번 보고 나 자신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찍고 CT 찍고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듯이 한번 나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고 좀 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분들한테는 그런 기운이 조금 더 많이 느껴져. 특히 16살 이 자녀가 뭐 갑자기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혼자 방에서 안 나온다든지 뭐 엄마 아빠하고 말을 안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16살 이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보러 오신 분들이 저는 10대를 부모 동의해서 오지 않는 이상은 안 보는데 20대 분들도 그랬고 30대 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범띠 분들이 2026년도에는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평탄하게 흘러는 가지만 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나한테는 지금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거야. 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어 버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2026년도가 그냥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게 흘러가서 전반적으로 평탄하게 흘러는 가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조금 나는 왜 이러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이 반드시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꼭 점사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거죠. 범띠가 좀 말과는 좀 합이 괜찮은 건가요? 합이 괜찮다. 이거는 좀 사실 연월일시 이거를 사주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괜찮다고는 봅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 평안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내 일상에서 큰 어떤 차이가 없이 그냥 평탄하고 평범하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게 가장 어떤 큰 안 좋은 일을 겪지 않고 그게 저는 가장 일단은 우선이라고 봐요. 그거에 하나가 또 건강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건강적인 부분 그 건강이 꼭 어디가 아파서 질환이 있어서 뭐 수술을 해야 돼서 이것만 건강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무당을 찾아가서 정을 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건강적인 신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 범띠 분들은 그런 분들 외에는 나머지는 2026년도가 전 평안하고 평범하게 잘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2026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금전운 같은 문서운은 좀 어때요? 문서운은 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 뭔가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호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문서가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문서인데 지금 당장 아직까지 그 운기가 백이 소멸하지 않았어. 백이 소진하진 않았는데 팔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갖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백이 소진해서 이미 문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운기가 1도 없어. 그러면 빨리 팔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호불호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그냥 세무서를 잡고 싶어서 팔려고 하신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문서운 자체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호랑이띠, 범띠 이분들은 이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걸리는 건 있어. 이별에 대한 부분. 뭐 살아서도 이별이고 뭐 돌아가셔서 누군가가 집안에 돌아가셔서도 이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이미 겪어서 그 기운을 타서 내가 상문이란 걸 뭔가를 타서 뭔가를 내가 느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죠. 이 범띠 분들이 2026년도가 전반적으로 범띠 분들한테 안 좋은 어떤 영향이보다 이거는 진짜 특정전 지어 있는 어떤 소수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평안하게는 흘러간다고 저는 봅니다.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 보이진 않아 범띠 분들이. 2026년도에 네. 좀 범띠 분들 중에서 관제나 좀 구설로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29 되는 거고 네. 41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29 이분들은 남 때문에 나는 뭐 크게 범띠 분들이 내가 크게 어떤 남한테 손해 끼쳐가면서 내가 이익을 봐야겠다 이런 성격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남 때문에 내가 좀 나서줘 이분들이 이렇게 무슨 오지랖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 때문에 어떤 도움을 향해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딱히 뭐 관제라기보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해 아닌 피해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남이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료지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호랑이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는 조금 특별한 경희궁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좀 점사를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2026년도가 난 평안하고 괜찮게 흘러간다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랑이 분들 화이팅 하시고 호랑이처럼 진짜 기회 잘 잡으셔서 2026년도 진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병오년 운세 여쭤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 주제가 사실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삼재잖아 지금. 네. 근데 2025년도에 이 토끼띠 분들 진짜 안 좋은 분들은 너무 안 좋았어요. 이별도 많이 했고 이혼도 많이 하셨고 자녀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고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 구설 때문에 좀 괴롭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몸적인 어떤 부분으로 병원 신세를 조금 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꺼번에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두 가지를 꼭 2025년도에 겪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오셨었는데 그래서 삼재풀이도 조금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이분들 토끼띠 분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2025년도에 들어오는 삼재, 2026년도에 묵는 삼재, 그리고 2027년도에 나가는 삼재, 이제 나는 삼재라고 해서 이렇게 딱 3년인데 이 3년 동안 나한테 가장 안 좋은 3년 스타트가 이 을사년이에요. 이 을사년에 토끼띠 분들이 조금 정말 집안에 우환이 조금 많았다, 안 좋은 일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미 아직까지 정리정돈되어서 뭔가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나 이제 조금 평안해졌나 보다. 나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26년도에는 이 토끼띠 분들이 신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네. 또 병원에 해서 입원해서 그러니까 몰랐는 나의 질병을 다른 것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알게 돼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걸로 액땜을 하신 분들도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단지 내가 삼재 때 수술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이혼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 또 결혼을 했는데 나 잘못 결혼한 것 같아 라고 좀 후회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거를 조금 많이 겪으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남아있는 부분 이제 뭐 소송을 하거나 뭐 아직까지 숙려 기간이 남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진행형인 분들도 계시는데 2026년도에는 상반기 1월달 2월달까지만 조금 잘 흘러가신다면 나 이제 다시 제자리 돌아왔어. 그냥 나 이제 다시 평안해졌어. 다시 새 출발을 하듯이 툴툴 털어야 되겠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토끼띠 분들. 근데 전반적으로 토끼띠 분들 삶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삶에 좀 이렇게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삶의 굴곡이라는 게 다 전반적으로 다 사람, 인간, 관계에서 그게 부모 형제간이 될 수 있고 또 배우자로 부분이 될 수 있고 자녀 때문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인 동료지간 뭐 지인 때문이 될 수 있는데 친구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인간 때문에 진짜 마음고생을 조금 많이 했고 소갈이 아닌 소갈이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근데 2026년도는 좀 정리정돈이 된다. 그래서 나 좀 평안해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이런 운기에 사람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상처를 치유한다고 빨리 뭔가 다시 새로운 손을 잡진 않았으면 좋겠어. 특히 51 이제 내년 되면 52 되시는 거죠. 이분들은 빨리 쉽게 또다시 새로운 손을 안 잡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럼 2025년도에 좀 사람으로 치였다고 하면은 2026년도에는 좀 귀인 운이 좀 있을까요? 귀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인연의 짝은 나타난다. 근데 그 인연이 꼭
남녀간의 이성에 대한 부분으로만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고 내가 뭔가 시작하는데 새롭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된다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 그 또한도 나한테는 귀인이라고 저는 보지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귀인이라고 볼 수 있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귀인이 될 수 있는 인연은 나타나는 해운년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병원년도 좀 불의 기운이 조금 강하거든요. 2027년도까지는 그래요. 이 을사년에 어떤 남은 잔액에 영향이 있어서. 근데 을사년에는 불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끼띠 분들이 조금 그거를 융합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어떤 분은 물의 기운이 많고 어떤 분은 토의 기운이 많고 좀 이게 다 다르신데 꼭 오행을 떠나서 해운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운이 강한 부분은 조금 영향은 타긴 타더라고. 이런 분들은 이 토끼띠 분들은 병원년에는 그래도 나하고 조금 융합을 할 수 있고 좀 믹스가 돼서 조금 중화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토끼띠 분들. 그럼 2026년도에 좀 삼재지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솔직히 무해 좋다 이런 것보다 좀 우리가 평안하고 평범하고 무해무덕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좋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 일 없는 것 자체가 좋은 거네요. 그쵸. 왜냐면 작년에 2025년도에 무슨 일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리정돈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새 출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털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저도 삼재긴 한데 그니까 이 삼재인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대해서. 좀 미리 애군을 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좋아도 삼재요, 나빠도 삼재요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삼재입니다. 근데 저희는 미리 한 해 시작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2월 섣달, 뭐 음력으로는 12월 달이 될 수 있고 뭐 11월 달이 될 수 있고 저희는 미리 풀어가거든요. 저희도 무당이지만 실력을 모시고 있는 제자기도 하지만 저희도 안 좋은 거는 풀어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삼재에 내가 좀 무해무덕하게 흘러갈 수 있는 병원년을 토끼띠 분들이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삼재는 좋아도 삼재요, 나빠도 삼재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를 아직까지 안 풀어내시고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만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조심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래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건 악담이 아니라 겪어봐야 닥쳐봐야 좀 뭔가 후회를 하시고 나 풀 거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도 왜 맞습니까? 아프지만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프지만 내가 더 크게 독감을 안 겪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삼재는 간단한 비용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삼재를 안 푸신 분들은 좀 풀어내세요. 삼재 판란이라 그래서 8가지 재액을 겪는다라는 게 삼재 동안 그게 껴있어요. 내가 조금 뭔가 불안정한 어떤 느낌이 들거나 나 삼재 이게 영향을 조금 타는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지금 내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안 흘러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삼재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토끼띠 분들 삼재지만 그래도 2026년도 병원년이 잘 흘러갈 거라고 보니 평안하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2025년도도 끝이 나고 2026년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2026년도 운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나도 궁금해요. 이 띠별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용띠 분들의 2026년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용띠분들 갑진년, 을사년엔 진짜 별로였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점사를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우리 신도분들 중에서도 큰일이라고는 겪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병원 신세를 조금 졌다든지 어떤 부분을 좀 알게 돼서 발견을 해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작년 그리고 올해 아직 2025년도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뭔가 겪었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2026년도에는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해방인 게 내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회복을 하니까 해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일적인 부분은 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과 무역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뭐 진짜 우리 동네만 해도 1년에 가게가 2번씩 바뀌는 진짜 형국인데, 진짜 경기가 빨리 안정이 돼야지 진짜 서민들이 진짜 편안해질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이 용띠분들 뭐 14살, 20,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 되면 15살이 되는 거죠. 15, 27, 39, 51, 63, 뭐 75 이렇게, 또 뭐 그 이상 80대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나이대에 접어드는 용띠분들이 뭔가 굉장히 기대에 많이 차여 있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용이라는 자체가 현재 이 세계에 공존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띠들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유달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겁도 많이 있으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진짜 이렇게 미리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용띠분들 2026년도 말의 해운년에는 좀 뭔가 기대를 해봐도, 뭔가 털어낸다라는 개념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어떤 부분으로 뭔가 겪었는 분들은 조금 해방이다, 나 이제 또 회복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자영업적으로 조금 뭔가 힘들게 계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씩 안정세를 취해 가는구나, 막 아주 잘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안정세를 취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그분들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조금 뭔가 이렇게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걸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보다 좋은 얘기를 듣고 싶고 나쁜 얘기를 듣기 싫어 뭐 이런 부분보다 뭔가 막걸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운터하고 현관 입구, 주방 이렇게 좀 막걸리 한 병씩 사가지고, 그러면 총 3개겠죠? 3병을 사서 좀 이렇게 놔두고, 한 달 음력으로 한 달에 첫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놔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가게 터마다 또 조금의 차이들은 있지만 뭐 어떤 거는 기넙 터전이 있고, 어떤 거는 도깨비 터전이 있고, 좀 무거운 터전이 있는 거고, 좀 무해무덕한 터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터전이 있으면 할아버지 터전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 사주를 보고 뭐 그 가게 터를 다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나, 대체적으로 막걸리 정도는 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면 내가 조금 무해무덕하게는 넘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그것조차도 했는데도 나는 조금 더 힘들어, 그런 분들은 내가 장사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 가셔서 점사를 좀 보셔서 터 고사마지도 조금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가 됐든 지금 다들 금전적인 부분이 애로가 다 많아요. 어느 띠 할 것 없이 그러긴 하지만 특히 용띠 분들이 조금 남자분들은 좀 일을 많이 손놓은 분들을 조금 많이 봤어요. 일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취업이 됐던 어떤 취직 자리가 좀 생겨서 좀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원을 지금 조금 줄여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역 쪽 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 역시 다시 어떤 옛 직원들이 진짜 아까운데 내가 지금 이 힘든 시국에 지금 나부터 살아야 되니 오죽하면 그 오래된 직원을 쉬어라 하는 만큼 진짜 속이 상하실 텐데, 그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용띠분들이 나이가 좀 여러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2026년과 좀 잘 맞는 나이도 따로 있나요? 용띠분들 중에서? 저는 27살, 이제 2026년도 되면 27살이죠. 그리고 63 되시는 분들, 이 두 나이가 조금 저는 2026년도에는 조금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27살 되는 때 일찍들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늦게 결혼을 하시는 추세긴 한데 일찍 결혼을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창업을
뭔가 시작하시는 이제 27살 되는 이분들은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서 뭐 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좋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부분과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60세 되시는 이분들은 내가 자녀를 통해서 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일적인 부분 아직 정년퇴직하기는 좀 남은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직장으로 내가 뭐 좋은 소식을 들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는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좀 희소식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용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저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도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올 한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시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미리 걱정하지 말으셔라.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내가 뭘 다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건강하셔서 2026년도는 좀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도 을사년이 끝이 나고 네. 2026년도가 곧 시작됩니다. 그러게요. 벌써 세월이 유수 같아.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거야? 선생님과 2025년도 신년 운세 찍은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니까 벌써 우리가 함께 한 게 1년 정도 됐나? 맞아요.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지. 네. 응. 이제 2026년도 운세를 또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번 시간은 뱀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뱀띠분들 제가 2025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뱀띠니까 뱀의 해운년을 만났으니까 잘 되겠지. 네. 이렇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다. 근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실망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내 개개인의 사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나 영상은 이제 포괄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용기 드리고 희망 드리려고는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다 보면 안 좋은 게 딱 걸릴 때가 있어요. 딱 그 띠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잘 들으셔서 주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제 원래 스타일은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주기 때문에 우리 뱀띠 분들이 진짜 지혜롭고 비상한 머리를 지닌 만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지면도 갖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나 을사년 안 좋은 해운년에 나하고 별로였고 충이고 부딪히고 깨져야 되는 이런 해운년에 그나마 그래도 무해무덕하게 좀 잘 넘어오셨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조금 진짜 제가 얘기한 대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나는 오히려 경희궁이 얘기한 것보다 난 좀 괜찮았어 이러신 분들도 좀 있으셨고 근데 이 뱀띠분들 을사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단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관제거리 뭐 경찰서, 법원,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좀 안 좋은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집안에 내가 뭐 어른들이라고 하면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인데 그분들이 얘기 안 해주면 잘 몰라 사실 선산이 어떻게 됐는지 산소가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해주면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이대와 상관이 없어. 어떤 분은 60대 됐는데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맞다고 그렇게 건드렸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산소적인 부분이 됐든지 뭔가 정리정돈 이런 부분으로 조금 뭔가가 비칩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 화장해서 낙골당으로 뭐 수목장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로 점점 매장보다는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관리 차후에 이제 자손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바뀌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은흥공론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 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어떤 해운년이라도 산소에 대한 부분을 건든다면 조금 위험 부담은 갖고 건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특히 말의 해운년에는 좀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은 운이 많이 들어오신 분이 많아요. 좋은 운, 나한테 큰 운이,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운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성주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내가 뭐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운도 있는데, 그거는 개개인 각각 사주에 좀 달라요. 근데 이 뱀띠 분들이 좀 나한테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무언가를 굳이 탈을 잡지 않게끔 뭔가를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관제라고 하면 이혼도 관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결혼도 우리가 구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좋은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뭔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관제라서 꼭 안 좋은 부분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뱀띠 분들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나는 맞겠네요. 그치. 나는 작년보다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제 개인 견해인데, 내가 양띠라면 양의 해운년을 만났다고 해서 난 아싸 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내가 뱀띠야, 뱀의 해운년 만났다고 아싸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딪힐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을사년에는 좀 부딪힘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반 이상은 좀 부딪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병호년에는 부딪힘은 절대 아니니 나한테 그래도 받쳐주는 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뱀띠 분들이. 그리고 이 뱀띠 분들이 약간 이렇게 재빠른 게 있어. 네. 지혜도 갖고 있고 재빠른 게 있고 성격도 급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차분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뭔가를 계획을 하고 목표를 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추진력이 있어서 빨리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급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뱀띠 분들이 추진력 있게 을사년 이 병호년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내 자리를 잘 꿰찰 수 있는 병호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내가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영업 자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터를 봤는데도 내가 이 터전이 더 땡겨. 근데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이 터전하고 나하고 맞느냐? 맞아.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딱 내가 촉이 딱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뱀띠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뱀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사업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 네.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하고 인연을 맺는 분들은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을사년보다 병호년이 조금 더 풀려져 나가서 안정세를 좀 취하고, 또 부동산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좀 안정세를 더 취하고, 이분들 중에 이렇게 멈춰 있는 분들은 못 봤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도태되어 있는 분들은 못 봤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아니면 빨리 방향을 탁탁 트는 분들이 있어서, 주식 또한 마찬가지야. 주식으로도 조금 재미 본 분들도 조금 있으시고,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그렇게 좀 재미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을사년애들 이분들 중에 오히려 내가 그냥 평범한 뭐 월급쟁이나 뭐 이랬다면 그걸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어서 조금 해외 여행을 내가 한 번 갈 거 2번 간다, 뭐 이렇게 가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병호년에는 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 뱀띠분들 일단은 건강하시고, 항상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뱀띠분들 욕심만큼 병호년에는 욕심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병호년이 말의 해잖아요. 그쵸. 이 말의 해다 보니까 2026년 말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2026년도 말띠 분들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뭐 13살 2026년도 되면 13살이 이제 될 것이고, 그리고 뭐 25살, 37, 49, 뭐 그다음에 이제 60 하나 한가, 그리고 70세 이렇게 또 그 이후로 뭐 80대 세도 있기는 한데, 이 분들은 내가 말띠라고 전에 어떤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해에 나의 띠를 맞이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 나의 해운년과 나하고 이렇게 작용이 잘 돼서 좋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으면 충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거는 부딪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특히 2026년도에 이렇게 말띠분들이 부딪힘, 이별,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소송 이런 부분, 뭐 관제 이런 부분,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뭐 이별을 해서라기보다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부딪힘이 조금 보이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진짜 좀 제가 이제 좀 포인트적인 것만 알려드리려고 조금 하는 건데, 왜냐면 개개인 사주를 보고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분들 말의 해운년에 2026년도에 조금 주의해야 될 것도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병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게 뭐 이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내가 창업을 펼쳐야겠다라는 계획이라든지 또 뭔가 아예 이주를 가버린다라든지 뭔가의 이런 계획들이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시다면 그 계획대로 조금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신중하셔서 잘 움직이신다면 나한테 그 움직임 변화로 인해서 충은 조금 비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의 좀 전체적인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 말띠 분들이,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남성분들도 생활력이 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좀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생활력 강한 만큼 내 노력에 비하에 운이 좀 따라준다면 금전도 저는 같이 따라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말띠 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도 굉장히 똑똑하고 좀 급한 성격도 있고 이렇게 계획형 인간들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조금 천천히 흘러간다면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말띠 분들은 상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뭔가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싸움이 생긴다든지 오해가 생긴다든지 뭔가의 다툼이라는 어떤 부분, 좀 오해 아닌 오해 이런 경우가 조금 생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좀 욱하는 거, 이 말띠분들이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조금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욱하는 것만 조금 내가 좀 눌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은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운도 운이지만 노력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기여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2026년도가 우리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자리 잡아져 가는 시국이라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2026년도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띠뿐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재정관리 또한 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술자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3번 있었다, 3번 원래 늘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치자면 2번 정도는 줄여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좀 더 어떨까 싶은 거죠. 아까 상반기가 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말띠분들 상반기까지 시작 스타트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상반기 중에서도 딱 좋은 시기를 뽑자면 몇 월 달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이제 좀 춥기는 하나 3월 달도 춥거든요. 뭐 꽃샘추위라 그래서 이제 봄의 기운의 바람이 더 매서운 법인데 3월 달이 조금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띠분들. 지금 하반기잖아요, 을사년. 그쵸. 아직 12월 달도 안 됐지.
응. 2026년도에 좀 잘 풀릴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람이 신간이 편안해야 산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간이 편안하다는 게 내가 생기가 돋아야 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의욕이 올라야 되고 마음이 먹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늘어지거나 뭐 이렇게 만사가 귀찮아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띠분들은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은 생활력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의 생활력에 내가 노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생기가 더 의욕이 그러니까 상실이 아니라 의욕이 더 이렇게 북돋아질 거예요. 생기가 더 오른다. 그것부터 나한테 좋은 징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말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어떤 뭐 매매나 직장, 뭐 이직, 승진, 뭐 금전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이 추운 겨울날 좀 따뜻하게 진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따뜻하게 좀 보내셔서 항상 말띠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병오년 양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떨까요? 우리 양띠분들 삼재잖아. 네. 근데 삼재의 기운과 같이 좀 내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서 두려워서 멈춰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으라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이 양띠의 성향이 평안을 유지하려고 그래. 안정을 좀 유지하려고 그러고 큰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좀 원래 타고나길 좀 그랬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 분들은 내가 안정을 취하고 한우물을 팔려고 하고 큰 모험은 안 하려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사가 됐던 뭐 이직이 됐던 사람 관계에서 내가 삼재인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만뒀는데? 라든지 거기 다른 데 갔는데 내가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있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조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용기를 갖고 때로는 조금 도 아니면 뭐지 뭐 라는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큰 변화무상한 이 병원년이 될 것 같아. 이 양띠분들은 뭐 10대부터 이 양띠분들은 70대까지 굉장히 변화무상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환경 자체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도 교체가 되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양띠분들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 네. 그러니까 새로운 물에 가서 내가 다시 적응하는 물론 시간과 노고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2026년도에 과연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궁금해할 것 같긴 합니다. 양띠분들이 금전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2026년도 되면 48살 되시는 건데 이 분들부터 그 윗대 60 되시는 분과 72살 80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부모 형제의 덕이 없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요즘에 태어나신 분들과 30대까지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적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 형제의 큰 덕이 없습니다. 자수성가 하듯이 독립되게 내가 벌어서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런 게 있지.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가족 관계에서 좀 빨리 나와야 되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환경에서 새로운 물에서 내가 적응하면서 놀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금전 또한 새롭게 새싹이 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본 견해예요. 이 양띠분들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을사년보다 병원년이 훨씬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을사년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금전보다 예. 더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맞아. 귀인운도 한번 봐줄 수 있나요? 양띠 분들이 이렇게 양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도 하잖아. 근데 양은 혼자 있기도 해. 무리 속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너무 많은 대인관계를 양띠 중에 많이 못 봤어.
진짜 많은 대인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못 받고 내 환경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몇몇 안 되는 인간관계를 이루고 계시는데 많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고 인간관계가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있어도 편안하면 마음에 동요해서 같이 뭐 속을 드러내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건데 양띠 분들이 큰 귀인의 운은 있기는 하나 길지가 못하다라는 게 좀 약점이라고 단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귀인은 따른다 하더라도 길게는 가긴 힘들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를 하고 친구지간이나 연인관계나 동료지간이나 뭐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병원연애는 이별수가 많을 것 같아. 이미 이별수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연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기존에 이별을 했던 어떤 부분에 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아직 헤어진 이미 이별이 없는 분들한테는 2026년도에 이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물갈이해서 세물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더 추천드려. 아무래도 또 삼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좀 삼재의 기운을 좀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있나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책을 읽던 어떤 매스컴이든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노력에 기여야 하지만 운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나 운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노력도 분명히 하셔야 되지만 그 운도 따라오는 것도 있다라는 얘긴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점을 안 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운을 중요시 생각하고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그 점을 보기도 하고 그 운을 많이 중요시 여기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양띠 분들한테 너무 이제 두려워도 마르시고 내가 안 좋은 게 있으면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사가 새옹지마고 노력만 하면 다 돼라고 생각해서 아니야라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가끔 아직 삼재를 못 푸셨거나 또 들어오는 삼재 때는 삼재를 또 풀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묶는 삼재 2026년도에는 2년째 접어드는 묶는 삼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묶는 삼재에서는 양띠분들 아직 삼재를 못 푸셨거나 하신 분들은 좀 삼재를 풀으시고 나는 그래도 뭐 을사년이 삼재가 시작하는 해운년이었지만 난 좀 괜찮았어 하시는 분들은 1년 한 해에 시작하기 전에 12달에 안 좋은 애군이나 맞고 내가 한 해를 조금 시작하면 오히려 더 좋은 운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 양띠분들 병원연애는 그래도 나고 어느 정도 합은 들어요. 합은 드니 묶는 삼재를 할지라도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 화이팅 하셔서 병원연애는 항상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병오년 운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원숭이띠 분들의 2026년도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진짜 노력의 필연적 힘을 진짜 요구해야 될 때다. 진짜 운이 필요할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우리 원숭이띠 분들 재주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진짜 꾀가 많으시고 다재다능한 어떤 끼와 재능이 많이 있는 분이 원숭이띠 분인데 이분들은 진짜 을사년 잘 넘어가고 이제 병오년을 맞이하면서 이 병오년 자체가 나한테 운이 그래도 받쳐주는 운입니다. 뛰어다닐 수 있는 어떤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조금 바빠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빠지는 만큼 내가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데 좀 내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를 내가 내 스스로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노력을 하시지만 이 운이 조금 더 따라줘야 되는 분들이 이 원숭이띠 분들이 되지 않을까
병원연이 이렇게 보는 거죠.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운을 논하면 안 되죠. 노력만 하고 살 것 같으면 운을 논하면 안 되죠. 운도 물론 중요하죠.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도 좀 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까요? 성주운이 들어오는 이제 47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2026년도에는 원숭이띠인데 내가 47살이 된다. 뭐 요즘 만 나이도 하는데 만 이런 거 빼고 그냥 내가 80년생이다. 네.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원숭이띠 47이 내가 26년에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더욱더욱 욕심이 많으셔. 근데 이 욕심에 진짜 내가 운까지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5가지의 기회가 놓여져 있다면 병원연에 이 47살 이분들한테는 한 10가지라도 놓여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을사년 추석 지나고 2025년도 추석 지나고부터 그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100% 어떤 내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변화 속에서 변화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그 변화를 쫓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달려갈 수가 있는데 그 변화를 쫓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그럼 썩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나한테 좋은 운이 왔어도 그 좋은 운을 캐치를 못하고 낚아채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꼭 점을 보셔서 가까운 곳 가셔서 내가 운이 들어왔는 걸 제대로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방향성을 조금 들어보시면 좀 내가 길에 어떤 계획하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그 계획이 더 굳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도 네. 요즘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투자운은 좀 어떨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원숭이띠 분들은 제가 항상 욕심이 많다 그랬어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연에는 이 기회가 왔을 땐 잡기는 잡아야 되는 운때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분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뭐 어떤 투자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원숭이띠 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식에 대해서 더 전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돈을 진짜 기업에다가 우리가 진짜 성장하는 기업, 탄탄한 기업, 뭐 발전성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예전에도 한번 왔었고, 또 어느 시대 땐 잠깐 주춤해서 하지 말아야 될 시대가 또 왔었었고, 또 이제는 또 앞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구가 원을 그려서 동그랗게 돌아가듯이 다시 그 자리를 지금 찾아왔는 형국이다. 이 원숭이띠 분들은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주식 좀 공부 한번 해보셔서 주식을 조금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이분들 또 귀인운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원숭이띠 분들이 내가 귀인을 찾아다니는 형국이야. 그리고 그런 분들, 이게 언변이라는 게 좋아서, 원숭이띠 분들이 언변이 좋아서 나한테 유리하게 이런 머리도 잘 쓸 줄 알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가진 재능과 재주를 상대한테 낱낱이 이야기를 해서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귀인을 내가 찾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낚아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귀인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를 감남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원숭이띠 분들 재주가 많잖아요. 똑똑하신 만큼 2026년도에는 머리를 지혜롭게 잘 쓰셔서 계획한 바대로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네. 병원연 닭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닭띠 분들 기본적으로 성경지명을 갖고 태어나셨어. 그만큼 지혜로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삶이 참 공곤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뭐 서민이고 뭐 중산층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삶이 좀 고단하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애환이 많다. 또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분들이 조금 애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저하고 인연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네. 이렇게 좀 돈도 많고 부자고 또 좀 편안한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네. 항상 이렇게 애환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오시는데 어쨌든 이 닭띠 분들한테는 조금 유달리 이렇게 어떤 편견이라기보다 12지간 띠 중에 닭띠 분들한테 조금 많이 애착이 가요. 저는 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닭띠 분들이 조금 더 유달리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건지. 그런데 이 닭띠 분들은 제가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계획했던 2026년도는 계획했던 일들이 꽃이 피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엄마들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엄마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갖고 이렇게 받아먹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못 봤어. 내 스스로도 같이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혼자 더 벌면 벌었을까? 진짜 거의 이제 서로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엄마들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내가 뭔가가 계획을 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꽃이 핀다. 그러면 일적인 부분으로 또 이 닭띠분들이 수단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굴릴 수 있는 수단. 이게 꼭 투자, 뭐 주식, 뭐 재테크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보다 다른 걸로도 이렇게 돈을 조금 뭐 금전적인 거 아니더라 또 이렇게 수단이 조금 좋더라고요. 이 닭띠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조금 많이 있는데 2026년도에 그런 장점을 조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직장이 취직하는 어떤 부분들이 엄마들한테 조금 더 좋은 기운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엄마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40대니까 50대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엄마들이 조금 더 취업적인 부분에 일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30, 40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재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사, 변화, 변동, 변수가 조금 많이 있다. 내 환경적인 변수가 조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면 나한테 좋은 터전을 얻게 된다든지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고 일적인 부분도 어떤 성과가 나한테 더 따라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대, 20대 이분들은 뭐 20대라 그래봤자 22살이고 학생의 신분으로 있겠지만 내가 어떤 공부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내가 더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20대 친구들이 22살 이 닭띠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욕심이 많아서 성취욕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는 어떤 기준이 이 정도다. 그럼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려고 해. 그리고 주변적인 부분에서 저 친구는 어느 학교를 갔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어디를 취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나는 이래야 되겠다. 쟤보다 조금 더 낫게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2026년도에는 더욱더. 그리고 10대 이 친구들은 내가 재간둥이야. 그냥 뭐 옛날에 이렇게 딸이 더 뭐 재간둥이고 더 기염받고 이러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재주를 많이 갖고 타고났다.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다른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노래가 될 수 있고 어떤 재능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뛰어나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면 부모님 뭐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에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엄마들이라고 표현하면 뭐 40대에도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엄마들이죠. 나이를 떠나서 엄마들이 조금 이 영상을 조금 보셔서 좀 더 기운을 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일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좀 욕심을 내도 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는 훨씬 좋겠네요. 올해보다는 좋아요. 을사년에는 솔직히 12지간 띠들이 다들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전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서 진짜 뱀의 해운년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럴 정도로 진짜 어렵다, 힘들다. 뭐 나라도 그랬고 좀 경기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받는 사람들이 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좀 많이 좀 힘이 들었지. 그러니까 내 서민들이 내 각각의 가정 환경에서 또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 조금 많이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을사년을
잘 넘어가고 이 병원년이 완연하게 이제 설날부터 저는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사주팔자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음력으로 봤을 때는 설날부터 완연하게 입춘부터 이제 진짜 봄이니까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입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띠분들은. 우리 닭띠분들 항상 희망 가지시고 그리고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닭띠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별로 없어. 건강 좀 하셔서 이 나한테 받쳐주는 이 병원년에는 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네. 병원년 말의 해 개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개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는 어떨까요? 이 오히려 을사년 이 개띠분들한테는 원진, 상충 이래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내 환경에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 이별도 그렇고 또 내가 수술하는 어떤 부분에 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승진을 놓치고 기회를 놓쳤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2026년도 병원년에는 그래도 저하고 합의가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나 그래도 병원에는 나하고 조금 괜찮다는구나. 그럼 나 좀 희망을 갖고 다시 계획을 조금 수정해볼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 개띠분들이 이렇게 뭐 승진, 시험, 자격증, 뭐 스카웃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계획 중이고 그걸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2026년도에는 좀 좋은 소식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뭔가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거나 이 개띠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그리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갭 투자도 물론 여유가 있어야지 갭 투자도 하는 건데 좀 그런 머리는 있는 이 개띠분들인데 그게 좀 오름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조금씩 이제 안정세 취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취해가고 있고 하니까 경제가 조금씩 풀어져 갈 거니 개띠분들도 그거를 기회를 조금 더 노려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왕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나한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6년도를 봤을 때 좀 좋은 시기를 뽑자면은 개띠분들에게 좀 몇 월달이 좋을까요? 6월달 오히려 진짜 그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죠. 6월달이 가장 좀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완연한 중반기가 될 건데 이 개띠분들한테는 중반기가 나한테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인이 좀 오는 시기도 있을까요? 귀인보다는 이 개띠분들은 현재 인연 맺고 있는 분들하고 이별만 없으면 돼. 그러면 오히려 돈독하게 어떤 오해 없이 어떤 시기 질투 없이 구설 없이 싸움 없이 좀 잘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개띠분들이 시기 질투가 많고 구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없어도 현재 내가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조금 오히려 그냥 안정세로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죠. 오히려 이별만 없으면 된다. 그게 오히려 귀인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횡재도 있지 않을까. 이 횡재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이 개띠분들은 좀 횡재 수가 있나요? 26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저 주식하고 투자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한 게 어떤 횡재 개념도 같이 반영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손 놨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쭉쭉쭉쭉 달려나가 보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식은 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좀 어떤 인내를 갖고 이렇게 가보시면 6월 달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듣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좀 개띠분들 중에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44살, 이제 44살 되시는 분들. 이게 무당들이 항상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사사고통,
44살 동서남북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길을 뚫어가고 했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아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동서남북 사사고통 막힌다라는 어떤 이런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은 답답한 형국은 될 수는 있으니 이분들은 조금 한 해 시작하는 뭐 홍수맥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애군액살 풀어내는 그런 거를 가까운 곳 가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게 한 구팅이라도 열려 있으면 나머지는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는 게 있어요. 똑똑한 게 있고 또 대인관계도 여러 다방면으로 좀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 중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 근데 영업 또한 또 나한테 더 잘 받쳐서 흘러가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영업이 잘 돼야 성과가 따라주고 성과가 따라줘야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또 연결고리가 되니까 특히 영업 쪽으로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금전하고 이렇게 월급이 아닌 사업을 하신다든지 장사를 하신다든지 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조금 1년 한 해 내가 44살에 대한 부분이 접어들었다. 그러면 1년 한 해 병원연에 홍수맥이 애군액살을 12달을 애군을 안 좋은 거를 막아간다. 풀어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고 봅니다. 반드시. 개띠분들 용맹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호랑이는 아니지만 우리 개띠분들은 용맹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용기 갖고 희망 갖고 내 용맹함으로 병원연을 부자 되시고 잘 활기차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2026년 병원연 운세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은 마지막 띠 돼지띠 분들의 2026년 병원연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돼지띠분들 을사년에 진짜 죽어라 했을 것 같아. 진짜 악삼제에 놓여져 있었던 분들도 많고 물론 토끼띠분들도 그렇고 양띠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돼지띠분들이 조금 더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삼재도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이 없었는데 삼재까지 이제 풀고 좀 오히려 좋아지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띠분들은 내가 아직 삼재를 안 풀었다 그러면은 삼재를 조금 가까운 곳 가셔서 좀 빨리 풀어내시고 한 해 한 해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3년 동안 한 해 한 해 한 해가 띠가 틀리잖아요. 내년 2026년도는 병원연이기 때문에 이 병원연에 맞춰서 또 풀어내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부적을 또 지니고 다니셔야 되니까 아직 못 푸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게 운을이라는 거를 알면은 순탄하게 가는 거고 모르면 조금 고달프게 간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띠분들은 그나마 병원연에는 안 좋은 어떤 을사년에만큼 안 좋았던 어떤 부분에선 조금 벗어난다. 이렇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돼지띠분들이 뭐 9살도 있고 21살도 있고 33살, 45, 57세, 69, 뭐 그다음에 뭐 80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건강하시면은 그게 최고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래서 69까지 이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5년도 운세 찍었을 때 네. 돼지띠 분들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2026년도는 그것보단 좀 좋아진다는 거네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부분, 부부간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내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입과 뭐 매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장 부분, 뭐 인간관계 또 내가 하는 장사, 뭐 창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고력 있는 어떤 부분 이런 사업하시는 어떤 부분 이런 모든 내 환경에 에서 그런 애환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또 그 해필 시기에 첫 스타트 을사년에 3대 시작하는 시기에 대통령도 바뀌고 경제가 약간 좀 주춤한 것도 한몫 더했지 뭐. 그럼 이 돼지띠 분들의 병원연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안정세가 경기가 조금씩 안정세로 흘러간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경기가 더 힘들어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경기가 을사년보다는 훨씬
훨씬 안정선에 취해져 갈 거다. 그러니 오히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안정선에 있을 거니 그러면 서민들과 진짜 월급 받는 직장인 분들을 제외하고 그분들은 내가 뭐 더 많이 받고 싶고 덜 받고 싶고가 아니니까 장사하는 분들처럼 열심히 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있는 분들과는 좀 차원은 있으니까 어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떨까요? 2026년도에는 지금 대출이 조금 많이 규제가 잡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다시 내가 집을 조금 더 후에 뭐 2027년도에 산다든지 2028년도에 산다든지 계획을 조금 바꾸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매매적인 부분은 내가 매입하는 어떤 부분보다는 또 매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낮춰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받고 팔려고 하다가 내가 다른 온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돼. 또 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무당들만큼은 모르신다면 오히려 내가 헌문서를 팔아버리는 게 나한테는 좋은 어떤 운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손해보고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좀 깎아서 뭐 2천이든 3천이든 내가 깎아서 못 받았어.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2천, 3천 그 이상의 운을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차지할 수가 있어.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봐. 그러니까 매입하는 부분에는 어떤 계획이 조금 차질은 있으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매매를 하시는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매도 물론 이 서울 쪽이냐 뭐 경기도 쪽이냐 어떤 지방 쪽이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흘러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돼지띠 분들의 좀 연애운은 좀 어떨까요? 돼지가 다산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다산을 의미한다는 거는 연애도 잘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짝이 없는 분들보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운기도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좋아요. 병원년이. 왜냐면 말의 해운년이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운년이란 말이지. 근데 돼지라는 이 띠라는 게 따뜻한 성질이에요. 따뜻한 성질이라 다산을 의미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같은 불과 불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불의 해운년과 이 따뜻함이잖아. 불이라는 건 따뜻함이니 연애에 대한 부분과 자녀를 식구가 늘어나는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병운년은 좋지 않을까. 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 돼지띠분들 삼재는 역시 삼재입니다. 아직 못 푸신 분들은 가까운 곳 가셔서 좀 풀어내시고 삼재 야 이놈아 이러고 좀 멀리 떨어져라 라고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따뜻하게 병운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